이번에는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 원고가 패소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지난번에 인정감액 사건들은 어쨌든 일부 승, 일부 패소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감이 덜하긴 한데, 피고 입장에서 기각시키는 경우는 이제 전부 승소, 전부 패소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고, 그렇게 되면 소송 비용도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되는 케이스들이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내가 부정행위, 어떤 행위 자체는 맞는데 그 이전에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이었다. 거기는 이미 끝난 부부고 그 뒤로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거다라는 게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 유형은 원고 배우자가 유부남 유부인지 몰랐다. 나는 그냥 이혼남 이혼녀라고 해서 만났다. 또는 총각처녀라고 해서 만났다. 내가 무슨 죄냐. 이런 개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좀 법리적인 건데, 원고와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먼저 해요. 그리고 그 배우자로부터 원고가 위자료를 받아요. 근데 그 금액이 한 2,500만 원 정도 넘어가다 보면 이 부정행위 관련해서는 사실 맥시멈의 금액이 또 있다 보니까 원고 입장에서는 이미 위자료를 다 받은 것이다. 그게 원고 배우자하고 피고가 공동 불법행위 개념이 되고, 법률상으로는 부진적 연대 채무라는 개념이 이건 좀 복잡하니까 따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첫 번째 유형에 대해서만 여쭙겠습니다. 부정행위 이전에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는 것은 이게 부부 사이에 어떤 협의이혼 신청서가 제출되었다거나 아니면 이혼소장이 접수된 걸 말하는 걸까요? 단순하게 보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보통 대화를 할 때 나 곧 이혼해 신청서 넣었어. 야, 이혼소장 넣었어.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일반인 분들은 이제 이혼 신청서 넣으면 이혼이 되겠구나. 소장 넣으면 이혼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저희가 협의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숙려기간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숙려기간이라는 건 이혼 방식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봐라는 기간일 수도 있지만 혼인의 회복을 위한 기간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숙려기간 중에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정행위가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다만 숙려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 이미 이혼했어, 판결 받았어, 협의이혼 다 하고 신고까지 다 끝냈어 라는 식으로 완전히 속인 것이 아니라면 숙려기간 중의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좀 더 복잡한 게 이제 이혼 소장 제출하는 경우인데, 보통은 걔도 나 싫어하고 나 이혼 소장 냈어, 끝났어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만, 이혼 소장을 내더라도 상대방이 이혼 자체는 동의한다. 그래 나 너랑 헤어질 거야, 끝났어. 그런데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요거는 좀 다퉈 있어. 이런 경우는 소장 이후의 행위가 부정행위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혼 소장을 냈더니 배우자가 나 이혼 못해, 나 너랑 다시 잘해볼 거야 이러면 소장을 내더라도 그 기간이 부정행위에 해당이 돼요. 파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이 문제될 수 있고, 재판상 이혼도 상대방 배우자의 입장이 문제된다는 말씀인데, 이게 좀 복잡하네요. 네,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유형으로는 승소하는 경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흔히들 보면 단순히 원고와 그 배우자 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좀 쉽게들 많이 하시거든요. 어설프게 하게 되면 원고하고 배우자하고 아이들 사진, SNS 게시물, 그때 행복했던 뭐 이런 대화나 사진들 이런 거 피고의 주장이 쉽게 배척이 돼버리죠. 왜냐하면 사진 몇 장이나 SNS 게시물 가지고 가족 행복을 입증할 수는 없어요. 없기는 한데 그 원고 부부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다라는 거는 입증 책임이 오히려 피고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고가 정확하게 그걸 입증을 안 하고 그 말을 던지게 되면 원고로서는 사진 몇 장, 카톡 대화 몇 개 이것만으로도 피고 주장을 쉽게 배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피고 주장이 인정 감액하는 것보다 못할 수 있어요. 기각을 구했지만 부정행위를 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쪽으로 볼 수가 있어서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저희가 원고 입장에서 소장을 넣었을 때 부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이 죄송하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원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 주장을 동시에 하시는 사무실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좀 엄격히 보면 인정감액 사유하고 기각 사유를 착각하는 거예요. 이걸 판사 입장에서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정하되 감액을 해달라는 거야? 아니면 기각을 구한다는 거야? 피고 입장에서는 이제 간혹 의뢰인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도 좀 설명을 해서 이거는 잘못하면 기각이 아니라 위자료 증액 사유가 될 수 있다 설명을 해서 좀 하나의 방향으로 인정 감액으로 갈 거냐, 아예 기각 사유로 증거를 확보해서 갈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준비를 잘 해서 해야 될 주장이긴 합니다.